자, 지금부터 오늘장 랭킹5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전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어떤 키워드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건지 보다 자세한 아이디어 지금부터 얻어가 보도록 할게요. ISL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장 어떤 포인트에 시선을 둬야 될까요? 일단 SK 하이닉스 담긴 반도체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전반 살펴보고 여기에서 기회의 요인들 하나씩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대표님께 먼저 첫 질문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미국장의 영향을 좀 민감하게 받는 섹터다 보니까 오전에 긴장 많이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소부장단에서는 아직까지 낙폭을 크게 못한 쪽이 많지만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정도 양봉 전환과 힘을 내고 있다라는 부분에 일단은 안도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또 한 번 열릴 미국장 흐름 그리고 계속 잡음을 예측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포인트 먼저 정리 받아볼게요. 일단 이제 아마 그 가슴이 촬영하셨던 분들이 어제 연휴 휴일이었기 때문에 아마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이제 엔비디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AI 모멘텀이 조정권을 받으면서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우려감이 조금 증폭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실적이 그만큼 따라올까, 향후 가이던스가 좋을까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AI 모멘텀으로 전반적으로 다 같이 올랐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실적 기반에서 좀 나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적 기반 철저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위치에 좀 들어왔습니다. 이번 그 조정은 크게 보면 엔비디아가 한번 지난번 그 선물옵션 만기 때 조정을 받았던 이후에 사실 이제 실적 시즌에 들어오면서 SMCI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가 일단은 실적 우려감, 예비 실적 발표를 하지 않았다는 것부터 이제 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늘 SMCI가 실적 발표를 하고 과연 이제 어느 정도로 밀릴 것이고 실적이 어느 정도 될 것인 거냐가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이제 예상치보다 조금 낮게 나왔던 부분 때문에 10% 넘는 급락을 했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다양스러운 부분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제의 그 급락을 잘 보시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이번 조정을 야기했던 SMCI도 그렇고 직전 저점을 훼손시키지 않고 직전 저점 위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물론 지금 현재 인텔이나 특히 어제 AMD나 SMCI나 뭔가 실적이 예상했던 만큼 따라오지 못했던 종목들 위주로 큰 폭의 낙폭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전 저점을 지켰다는 이유는 가이던스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1분기 실적에서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2분기 실적 가이던스는 대부분 다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본다면 당장 1분기에 약간 노이즈가 있다 하더라도 2분기에 이게 추세적으로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는 게 일단은 이제 반등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점에서 오히려 1분기 실적도 좋았고 2분기 가이던스도 기대치를 상회하고 있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이번 조정이 그렇게 크게 두려워해야 될 조정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엔비디아에 따라서 등락이 어느 정도 동조되는 현상은 나오겠지만 추세적으로 여기서 무너진다라고 우리가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AI 모멘텀이 한 템포 물러나 있기 때문에 수급상에서 일단 한 템포 꼬여 있다라는 부분은 분명히 좀 보입니다. 다만 이게 추세를 훼손할 정도라고 본다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제 이번 주 특히 다음 주 중반 정도를 고비로 해서 미국 증시가 어느 정도 조정의 바닥권을 잡으면 아마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미국 종목들보다도 상승 탄력이 이번 분기에서는 좀 더 클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실적 기반으로 들어가다 보면 결국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HBM 반도체 모멘텀뿐만 아니라 DRAM 사이클 상에서 유리한 국면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같이 우리가 실적이라는 베이스에서 놓고 본다면 아마도 AI 모멘텀 가운데서 가장 크게 이번 분기에 상승을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조금 실적 기반으로 해서 지금은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는 이 구간이 대표님 톱톱에 대해서는 또 다른 매수 기회라고 이해해도 될지 궁금하고요. 여기서 무너질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그럼 위로 언제 뻗어갈지 대형주의 힘이 언제 올지 이 시기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생각이 되는 건 5월 22일 엔비디아 실적 정도인데 그걸 가장 큰 트리거로 보고 그 전에 모아가는 전략을 하는 것이 최선이 될 수도 있을까요? 일단 이제 관점을 시각과 관점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지금 현재 만약에 내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오히려 지금 이제 리스크 관리 시점이죠. 수익 관점이나 장기 투자자라면 오히려 이번 조정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 증시가 한 달 정도 조정 넘게 받았는데 이번 조정이 일어났던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결국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했다는 것과
하나는 두 번째는 중동에서 시장의 또 리스크가 높아졌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실적, 특히 AI 모멘텀을 받는 종목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 이 세 가지인데 사실 이제 어제로 본다면 이 세 가지가 재료가 다 노출되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중동의 시장적 리스크는 이란이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최근에 이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휴전 협상까지 급사를 타면서 오히려 이게 악재에서 호재로 좀 바뀔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AI 관련된 실적 모멘트인데 그 중심에 이제 SMCI가 있었죠. 그게 이제 어제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차피 맞아야 될 매라면 어제 맞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실적은 제가 봤을 때 충격이보다는 어느 정도 가이던스가 어느 정도 수준이 형성되는가 여부를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 후퇴에 대한 기대감은 어제 FOMC를 거치면서 파월 의장이 아주 원론적이지만 정답에 가까운 발언을 했죠. 금리 인상 그리고 뭐 지금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얘기를 일축을 했고, 지표에 의해서 금리 인하를 하겠다. 이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FOMC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은 금리 인하에 대한 호재감보다는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양적 기준이 어느 정도 축소될까 여부인데, 이게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축소에 들어간다면 그 다음 수순이 이제 금리 인하 수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과정을 본다면은 지금 현재 조정을 양했던 세 가지 악재가 다 노출이 되었고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어가는 국면이기 때문에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라고 본다면, 아마 지금부터 기간 조정이 조금 나올 수는 있어도 가격 조정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는다라면 장기 투자자라면 지금부터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맥락으로 어느 정도 기간을 잡고 어떤 목표를 갖고 투자하는지 여기에 따른 판단도 필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중심으로 IT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위원님과도 이야기 시작을 해보죠. 앞서 제가 첫 질문에는 대형주가 조금 더 만회하는 흐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췄는데, 다만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소부장단의 흐름을 많이 보실 텐데 오늘 장에서 그리고 최근 흐름을 볼 때 좀 떨어지는 칼날가도 같은 차트를 보이는 종목이 꽤 많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SK 하이닉스가 버텨준다는 것도 그것도 땡큐긴 한데 왜 여기는 버텨주는데 이 종목은 흘러내리지? 무언가 액션이 필요한가? 이 고민을 하실 것 같거든요. 차트가 조금 더 밀리고 있는 소부장단에서의 흐름, 지금 보시고 계신 분들께는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될까요? 우리가 이제 나무 가지는 이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뚱뚱한 나무 그 몸통은 잘 흔들리지 않은 거죠. 이 몸통이 하이닉스입니다. 몸통이 하이닉스인데 몸통이 약간 흔들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격가지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흔들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저는 일단 중심은 SK 하이닉스, 저도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오늘 정말 우리가 이제 어제 이제 쉰 게 정말 신의 한 수였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 일단 오늘 마이너스로 시작을 했죠. 어제 뭐 미국에서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고 S&P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일단 지금 SK 하이닉스가 차트상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저는 오늘 고맙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17만 원대 60일 이동 평균선을 지지했기 때문에 이제부터 필요한 건 저는 기간 조정이다라고 봐요. 여기서 이제 급상승하기보다는 기간 조정인데, 자, 일단 HBM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가야 됩니다. 이전 대표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단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반도체, 그러니까 정신 차리지 않는다라면 다양한 반도체에 대해서 약간의 이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흔들림이 좀 나타났다라고 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현명한 투자자분들께서 HBM 중심으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우려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굳건하게 지금 이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양봉을 만들어내고 내일 17만 원, 18만 원대가 된다라면 여기서 조금 이제 시간만 벌어주면 다시 위로 갈 수 있다라고 봐요. 또 실적이 계속 나오니까. 네. 근데 이게 악재를 저는 다 포함한 지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몇몇 기업들의 실적 악화라든지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 이 정도 주가 하락인데도 오늘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보면 별로 그거보다는 오롯이 이것에 신경 쓰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늘 나오고 있는 기자간담회 내용에 따른 반응이라고 조금 더 링크를 걸어볼까요? 아니면은 이 정도로 수급에 대해서 지지가 강하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나요? 저는 후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데 미국의 지금 채권 금리가 오늘 0.5% 올랐다, 환율이 10원, 20점 올랐다. 그 신경 쓰고 매매하십니까? 많은 기관들도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거죠. 그게 지금 모인 게 이 차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돼요. 자, 이제 소부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소부장으로 본다라면 역시 이제 소부장도 다양한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공장을 넓히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주들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럼 이제 전고체 이런 전공정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근데 한미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후공정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 그거는 이제 각각에 따라서 뉴스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전공정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미국에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청주에 또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긴 호흡으로 보셔야죠. 이걸 갖고 끊어치기를 한다라는 것보다는 긴 호흡으로 보기 때문에 많이 올라오면 팔고 적당히 끼워놔야 되는 거고 묵직하게 들고 갈 수 있는 것은 결국 HBM에 관련된 그런 것들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흔들림이 지금 생기는데 이 흔들림에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중심에 있는 종목이냐 조금 주변주냐를 살피셔서 주변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할 게 필요하고 하지만 중심주로 본다라면 SK하이닉스, 후공정 이런 쪽들에 대해 HBM 이쪽에 대해서는 오히려 모아가는 전략 이런 것들을 잘 적절히 구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 하나만 더요. 딱 이 시점에서 그게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 반도체에서는 압축 전략을 구사했다. 그러면 나머지 만약에 현금 챙긴 걸로 IT 조금 더 넓혀볼까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하실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애플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고 최근에 중국 향 종목들도 움직이고 있어서 아이디어 확장을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좋은지 해야 할지 이게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떻게 조언 주실까요? 일단 조금 길게 보게 된다라면 지금 우리가 여러분 새롭게 지금 나서고 있는 게 뭐죠? 자율주행 전 단계인 애플의 테슬라의 FSD 네. 거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면 카메라 모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미래에 올 먹거리가 아니라 지금 가는 거죠. 유리기판 당연히 오지만 조금 유리기판은 빨라야 내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 확정될 때까지 좀 기다리자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은 이제 카메라 모듈 쪽, OLED 이런 쪽들 저는 좀 보실 필요 있다라고 보고 결국 지금 실적을 내고 있는 쪽들, IT 쪽 좀 보셔야 되겠고 지금 여러분들이 현금이 있으시다면 이 현금 활용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울 때는 우리가 이제 좀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좀 기다리고 오히려 현금은 나중에 뚜렷하게 뭐가 보일 때 거기에 오롯이 집중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은 흔들릴 때 내가 이것을 이렇게 저렇게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조금 그거는 조금 여유를 두고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미래를 선점한다라고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자 향 매출과 관련된 것들을 좀 기대해 볼 만도 하겠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하반기부터 HBM을 필두해서 여러 가지 이제 쏟아낼 거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당장은 SK하이닉스 향 그 다음에 하반기와 내년을 보겠다. 난 좀 길게 보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향 이런 것들을 구분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역시 대기업이 보는 방향에서 모멘텀을 지금은 찾아보시기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강한 쪽 또 조명해 보면서 투자 아이디어 확장해 보도록 할게요. 4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 화장품 인기 있다라고 하죠. 실적 찍히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게 가장 궁금해요. 반도체가 약간 쉬어갈 때 화장품의 탄력도가 좋은 것 같으니 이쪽에서 무언가 짧게 전략을 가져가도 되는지 아니면 오늘 보면 고점 찍고 꺾이는 종목이 많아서 이쪽은 한바람이 지나간 건지 그 흐름 잡기가 어렵거든요. 화장품 지금도 메리트 가지고 있는 구간일까요? 일단 이제 경기 민감주 중에서 가장 먼종주였던 게 화장품주고 우리가 이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전략인데 최근에는 뭐 자동차, 전력기기, 뭐 반도체 좋았던 종목들이 계속해서 얼마만큼 더 좋을 거냐, 그러니까 조소섹에 대한 접근과 그다음에 나빴는데 지금 이제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어서 턴어라운드 되는 쪽. 그게 이제 경기 민감주 쪽하고 관심을 가진 게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는 이제 실적적으로 아직까지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을 보지 못했는데 가장 먼저 실적 턴어라운드를 보였던 게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장품은 우리가 뭐 다양하게 분석을 했고 말씀을 많이 드렸고 뭐 초라님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인데 이 화장품을 대신에 이제 눈높이를 어느 정도 좀 낮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높이를 반도체처럼 어느 정도 메가 트렌드나 혹은 계속해서 아주 확장될 거라고 보기는 아직까지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체질을 개선했고 이 화장품 종목이 상승하는데 불을 지폈던 것은 2월 달에 미국의 에스티로드와 관련된 레포트들이 쏟아졌던 바로 그 시기거든요. 그때 이제 에스티로드 관련된 레포트들이 쏟아지면서 화장품이 바닥을 쳤다라는 레포트가 10개 이상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화장품주가 상승이 시작됐고 우리나라도 바로 LG생활건강이나 아모레 계열이 오르면서 상승에 동참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실적 개선 정도를 좀 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닥권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걸 맞지만 이게 과연 실적이 지속적으로 상승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도섹터에 합류를 할 거냐 여부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그렇다면 실적이 아주 좋은 반도체나 이쪽은 우리가 주도섹터로 접근을 한다면 이쪽은 뭐 스윙 관점이나 혹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고요. 뭐 가능하시다면 이런 종목은 조금 샀다 팔았다를 조금 반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오늘처럼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고점을 약간 형성할 기미가 좀 보이면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것도 좋고요. 대신에 또 눌려서 밑으로 내려온다면 또 트레이딩 관점을 접근을 해보시는 그러니까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의 관점을 접근하시는 게 이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특히
최근에 이 시장이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공매도가 한매가 집중적으로 좀 들어온 섹터들이 기대했던 2차 전지보다는 경기 민감주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공매도 한매에 의해서 밀어 올렸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실제적으로 공매도 한매가 1차적으로 어느 정도 마무리될 때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냐 여부를 꼭 체크할 필요가 있고, 만약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으면 일단 단기적으로는 공매도 한매에서 올라오는 것은 어느 정도 단기적인 고점을 형성할 위치에는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공매도 환매에 따른 흐름을 살펴본다면 경기 민감주 쪽은 조금 더 볼 수 있어요. 사실 지난주에 화학도 살짝, 철강도 살짝 올라오는 흐름이 보여서 그걸 공매도 환매랑 연결시켜서 또 한 번의 아이디어를 가져도 괜찮은지도 궁금해요. 일단은 만약에 실적 기반으로 본다면 솔직히 철강이나 화학 쪽은 아직까지 공매도 한매 위에 그 매수세가 유입된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화장품 정도는 실적 개선되는 정도나, 우리가 화장품에 주목했던 이유가 중국 의존도에서 바뀌었다. 북미나 동남아, 유럽발 매수세가 일단 확대되었다. 뭐 이런 실적에 대한 전환에 대한 부분이고, 여기에 이제 SD로드가 바닥을 찍었다라는 부분이 안도감을 줬는데, 결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경기 민감주에서도 아마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게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제가 볼 때는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안 좋다 했는데 지금 중국 차트를 펴고 기술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바닥권에서 상승이 상당히 많이 상승을 했고, 최근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간 조정을 겪다가 지금 위쪽으로 방향을 트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만약에 바닥이 확인되는 과정에 들어와 있다라고 하면 경기 민감주에서 중국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점에서 본다면 화장품은 실적 개선과 중국 관련된 부분에서 두 가지 다가 겹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정도 조금 제한적으로 몇몇 섹터에서만 접근을 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화장품을 비롯해서 이 해당하는 섹터와 같은 경우는 대표님 시세를 줄 때 짧게 챙기는 전략으로 대응하자로 제가 정리를 하면 될까요? 화장품은 조금 비중을 늘렸다 줄였다를 조금 탄력적으로 하실 네. 수 있고, 나머지 뭐 철강이나 화학이나 지난주에 공매도 한매에서 급하게 올랐던 섹터들은 제가 볼 때 일단 짧은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장품 비롯해서 경기 민감주 전반까지의 흐름, 소재 포인트까지 살펴봤습니다. 의원님과도 이야기해 볼게요. 화장품을 저희가 몇 번이나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시장에서 시세가 나고 있다라는 점인데, 가장 궁금하실 건 화장품에 계속 머무를까도 옵션이고요. 조금 전에 API 실적 나왔네요. 미용기기 쪽으로 옮겨갈까요? 아니면 다른 소비재까지 갈까요? 이 아이디어 확장이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결국은 우리가 이제 그 소비재라는 것의 특징이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내구재와 소비재의 차이점은, 내구재는 이런 휴대폰 같은 경우입니다. 이거 한 번 사면 한 2, 3년 가죠. 화장품은 아침에 바르고 저녁 때 지우고, 아침에 바르고 저녁 때 지우고, 꾸준히 소비가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경기가 죽었다고 해서 화장 안 합니까? 절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매출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이 특성을 잘 이용해야 됩니다. 이 내구재 같은 경우, 진짜 반도체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라면, 이게 지금 전공정과 관련된 투자가 막 드러나는 거죠. 그럼 이걸 막 관심을 가져야 돼요. 화장품은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뭐 하루에 2번, 3번 화장하는 거 아니니까 꾸준히 가는 거죠. 꾸준히 가는 건데, 그걸 이지한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벤트 드리븐에 따라서 매매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라면도 하루에 꾸준히 먹는 거지, 저처럼 하루에 3개씩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매출이 늘어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럼 이거 어떻게 보자면, 지금 우리가 이번 주에 뭐가 있죠? 골든위크죠. 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휴가 2주일 때 휴가 나가기 전하고 휴가 한 절반까지는 굉장히 들떠요. 근데 나머지 일주일이 남았다 하더라도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확 죽습니다. 남성분들 공감하실 텐데, 이제 골든위크가 끝나갑니다. 다음 주부터 일본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출근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일단 화장품이 올라간 건 언제부터죠? 지난주 후반부터 올랐죠. 일본에 대한 골든위크, 중국에 대한 골든위크에 대한 기대감을 올랐던 이벤트 드림이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도는 한번 챙겼다가, 역시 또 충분히 빠지면 실적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잘 챙기시는 게 좋다. 지금은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는 이벤트가 생겼고, 그거에 따라서 아모레퍼시픽의 호실적, 이게 더 그러니까 바람을 불어넣으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이었다라면, 이제는 그 불이 꺼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챙길 건 챙기고 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따로 하나만 이거 네.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API 실적 소화하고 있는 과정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개 분수 연속 매출 1,200억, 영업이익 200억 돌파.
호실적입니다. 신규 상장주의 호실적, 이 관점에서 포커스를 더욱더 가져가도 되는지. 사실은 위원님, 기기는 한 번 사면 오래 쓰기는 하는데 최근에 많이 올라오기도 하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서 따로 저희가 오늘 체크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궁금해요. 혹시 포인트 언급해 주실 이게 부분? 이제 우리가 신규 상장 종목들이 네. 그 조금 지금 뭐 파도 같은 게 좀 뭐 굉장히 그렇죠. 좀 안 네. 좋죠. 근데 신규 상장 종목을 원래 정통적으로 투자할 때는 신규 상장 종목이 상장된 이후에 우리가 이제 그 뭐죠? 대주주들이라든지 기관들의 매물이 좀 소화된 다음에 이제 사는 게 정석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상장되기 이전에 갖고 있었던 분들이 상장 이후에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 오버행 이슈가 사라져야 되는데 APR 같은 경우 오버행 이슈가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시간이 좀 지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상장한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파도 같은 경우 상장을 해놨는데 매출과 영업이익이 오히려 줄어드는 게 문제된 거 아니겠습니까? APL 같은 경우 상장 이후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맞는 모습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모습의 기업이라면 사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가고 있는 모양이 상당히 이쁘다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공부 잘하는 애들이 당연히 자식들 공부를 잘해야 되지만 공부 잘하는 애들은 이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APR 같은 경우는 긍정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점수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표현드리고 싶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칭찬 듬뿍 네. 해주자, 이런 관점으로 오늘 나오고 있는 실적 소화해 주셨습니다. 저희 3위 가도록 할게요. 정책 관련주, 여기도 박수를 쳐줄 수 있을까요? 대기하고 있습니다. 3위 밸류업 관련주 2차 가이드라인 오늘 공개됩니다. 일정은 2시부터고요.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항상 좀 빠르게 시세가 난 뒤에 오늘장 D-Day는 금융주 중심으로 하락세가 뚜렷하긴 합니다. 분위기 반전도 대표님 될 수 있을까요? 만약 시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뭐 세제 개편, 조금 더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나오면 즉각적인 반응도 나올 수 있을지 대기하고 있는 순간 어떤 포인트 정리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변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변동성도 좀 클 것 같고. 네. 지난번에 나왔던 것도 사실 우리가 밸류업과 관련돼서 그게 가이드지 정책이 발표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사실 지난번 발표 위에 뭔가 이론상에서 조금 더 그때보다는 강한 게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이 계속해서 고조가 좀 되었고 정부에서도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의지를 아주 강하게 표출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과연 이제 어떤 가이드가 나올까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 세제와 관련된 부분 혹은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 혹은 정말로 일본 모델과 비슷하게 정말 밸류업을 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뭔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부분이 포함될 건지라는 부분 등이 사실 뭐 지금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지난번보다는 좀 더 개선된 형태, 좀 더 강력한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은 있고 적어도 정부에서 계속해서 의지에 대한 표명이 강했기 때문에 첫 번째, 두 번째 정책 가이드와 관련되면서 이런 수렴하는 과정에서 뭔가 변동성이 좀 있겠지만 적어도 이 밸류업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의지가 확고하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어느 정도 이 끈을 좀 유지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기대했던 부분이 포함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단기 변동성은 좀 나올 수 있겠지만 사실 참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자라면 사실 지금 자동차나 뭐 은행은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고 난 이후에 그 부분을 좀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부분을 포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노리고 투자하시는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실제로 배당에 대한 부분이나 주주 환원에 대한 부분을 기대하면서 장기적인 투자자라면 크게 뭐 개의치 말고 보유를 계속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짧게 보는 것보다는 긴 시각에서 가고 있는 방향성에 믿음을 가지신다면 길게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2시라서 아직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밸류업 관련주에 대한 내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중에 추가적인 내용 나오면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뛰고 있는 쪽에 있어서 그쪽으로 진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위 넘어가도록 할게요. 백호 달린다 페루발 모멘텀 있고요. 그리고 LRG 넥스원이 한 번 더 시세를 내고 있습니다. VR까지 걸리면서 10% 넘게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님과 방산 쪽에 대한 이야기 시작을 해볼게요. 뭐 수주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믿음 있죠. 재료 충분한 상황인데 LRG 넥스원 쪽으로 특히 더 강한 시세가 올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결국은
실적일까요, 위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LG 넥슨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차트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면 이번에 실적이 깜짝 실적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선반영이 안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아니면 하나 시스템과 항공우주 같은 경우 가장 이제 돋보였었다라면 LG 넥슨 같은 경우는 조금 한 두 번째에서 따라 올라가는 느낌이 좀 강했죠. 하지만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된다. 자, 몇 가지 관점에서 보이게 된다라면 페루에서 우리 이제 장갑차가 들어가겠다. 이게 지금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뭐냐면 무기 체계는 우리가 이제 미국 중심으로 된 무기 체계와 러시아 중심으로 된 무기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라고 본다라면 우리가 이제 그 탄알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이제 미국 체계를 하면 서방 국가에 있는 모든 소총에 우리나라 군인들이 쓰고 있는 소총 탄알이 다 맞습니다. 대포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산에는 안 맞는 거죠. 그게 이제 체계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그 폴란드라든지 이런 쪽에 나토 쪽에 들어가는 거죠. 페루 쪽에도 들어가게 된다면 이제 우리가 가성비를 필두로 해서 다양한 국가들이 이제 그런 걸 쓰게 되는 거죠. 또 연합훈련을 하면서 우리 무기가 소개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일파만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무기가 판매된 한 이렇게 호황을 받게 된 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무기는 러시아 무기와 서로 경쟁을 했었습니다만 전쟁 이후에 우리 무기가 이제 상당히 많이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방산주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종합적으로 봤을 때 방산주 수주 잔고가 막대하죠. 그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이제 반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작년에 이미 땡겨왔잖아요. 네. 땡겨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적이 좋다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보다는 변동성들이 있을 거예요. 따라서 저는 방산주는 트레이딩하기 가장 좋은 주식이다. 그러니까 이제 짧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좀 묵직하게 스윙 전략으로 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방산주가 충분히 밀렸을 때 방산주 들어갔다가 방산주를 치고 나오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와서 막 인기가 돼서 시세가 날 때 또 팔고 그다음에 밀리면 또 사야 되는 거예요. 방산주는. 그러니까 언제까지 한 2, 3년 정도는 수주장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실적이 내가 이거를 잘못하다가 사람이기 때문에 고점에 몰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면 또 올라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방산주는 2, 3년 동안은 가장 편안하게 하지만 당장 오늘 사서 내일 시세를 내겠다 이런 관점만 벗어나신다면 좋은 매매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메리트가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까요? 조삼모사라고 하잖아요. 일단 이번에는 반영이 되지 않았는데 아직까지 반영될 거리가 많은 상황에서 빠진 거니까 그렇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오히려 좀 기다려야 되겠죠. 차트를 좀 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거는 실적은 특별히 안 보셔도 돼요. 실적은 특별히 안 보셔도 되는데 우리가 이제 스윙 전략이라든지 트레이딩 전략을 본다라는 것은 차트를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본다라면 여러분 차트 볼 때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이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걸 가리고 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입니까? 좀 기다려야 되는 관점으로 보입니까? 가려야 되는군요. 기다려야 되는 관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20만 원대 일단 한번 노려봐야 되겠고 20만 원의 지지가 되면 하고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건 언젠가 올라갈 거니까 오히려 더 떨어지면 더 좋죠. 워렌 버핏이 얘기하고 피터 린치가 얘기하는 것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사야 된다는 거죠. 역설적으로 좋은 주식은 외부 변수에 따라서 푹 밀렸을 때 그때 싸게 살 수 있다는 아이러니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나오는 숫자에 집중해야 될 섹터가 있고 가지고 있는 역량을 볼 때가 있는데 방사는 역량을 보자라는 포인트 정리해 주셨습니다. 저희 1위 키워드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제약바이오 보면서 저희 오늘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회 모멘텀을 가지고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지원 대표님, 오늘 사실 뭐 비둘기파적이라고 FOMC가 해석이 되고 있지만 매크로 환경에 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오름세가 나타나는 제약바이오 종목들, 주요 종목들이 많습니다. 리스트업해서 계속 기대감 가져가도 될지, 그리고 특히 학회 참여하는 기업 같은 경우는 초록 전까지는 조금 더 수급 쏠림에 대한 기대 가져도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이제 오늘은 아무래도 이벤트가 좀 있었고 비만 치료제나 이런 관련된 있는 부분에서 일단 모멘텀이 단기적으로 좀 형성되었다라고 좀 봐야 되고요. 우리가 지난번 미국 암학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현재 모멘텀으로 가는 유행하는 부분은 특히 ADC나 이중항체 이쪽이 이제 가장 포커스를 많이 받았고 단기적인 모멘텀은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실적으로 이어질 거냐, 혹은 임상 진행 단계가 좋게 풀릴 것이냐, 아니면 기술 이전이 나올 것이냐라는 부분은 사실은 조금 거리감이 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제약바이오 자체가 어쨌든 신약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실적이 기반으로 되는 종목들은 조금
호흡을 길게 보신다면은 지금이 분명 매수 자리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팬데믹 이후에 제약회사의 그 성장 구조를 본다면은 지금부터 향후 한 1년, 2년 정도는 신형 모멘텀 있는 대형 제약사 실적이 좋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중장기 투자는 좀 해볼만 하지만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던 아메아켓처럼 단기적으로 치고 빠져야 되는 모멘텀 그리고 테마성의 짙은 예를 든다면 비만이나 탈모와 같은 이런 쪽에서는 기술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핵심 정리해 주셨습니다. 키워드 정리 쭉 마무리를 했고요. 원픽 듣고 저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 실적을 결국은 보신 걸까요? 종목 소개 포인트 부탁드릴게요. 효성 첨단 소재 오랜만에 새로운 종목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고요. 네. 이게 지금 바닥권에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효성 첨단 소재는 타이어와 관련된 부분 여러 가지 혹은 다른 화학 계열 부분 혹은 IT 소재와 관련된 부분 모멘텀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실적 기반으로 좀 돌아설 수 있는 위치다라고 좀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워낙 이제 많이 밀렸다 바닥권에서 지금 이제 1차적으로 한번 바닥권 탈출하는 움직임이 나오는데 이럴 때 조금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진입 가격은 지금 37만 원 전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분할로 꼭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33만 원, 목표 가격은 1차적으로 45만 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쪽 조금 더 기회를 노려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키워드에 대한 설명과 함께 원픽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IS의 이지원 대표, 차영주 MTN 전문위원 두 분과 함께 시간 꾸려봤습니다.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